우리나라의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는 한국호랑이TV 구독과 알림 설정 정말로 고맙습니다.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다양한 미사일, 보람의 전투기의 최첨단 무장체계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가장 기본적인 무장체계 중 충격적인 성능을 가진 것은 바로 KGB 유도폭탄 무장체계입니다. KGB는 강력한 여러 개의 확산탄 폭탄의 유도 타격이라는 기술을 입혀 폭탄 발사 시 동시에 멀티 타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죠. GPS, 복합 유도 방식이지만 활강 날개를 달아서 KGB는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덕분에 대공미사일, 전투기로 구성되는 적군의 방공전력 요격권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KGB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장점을 꼽아보자면 바로 가격 대비 압도적인 파괴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KGB 유도폭탄은 KF-21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공대지 무장체계로서 한국의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 탄생한 500파운드 폭탄이 주재료로 만든 자동, 목표 지정 타격 방식의 유도폭탄입니다. 이것은 폭장량 제한을 전혀 받지 않아 대전량 무기와는 다르게 전혀 제한 없이 KF-21 전투기에 마음껏 장착해 적국의 영토를 초토화될 정도로 반복적인 폭격이 가능합니다. KGB의 또 다른 특징은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터치 스크린 장비입니다. 기존의 폭탄은 항공기와 신호를 주고받으며 표적 정보를 갱신하거나 GPS 신호를 받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항공기 자체에도 GPS 장비와 운용 소프트웨어, 추가 장비들이 필요했지만 KGB 유도폭탄은 이러한 조종사의 KGB에 대한 조작이나 표적 할당, 변경 등을 조종사가 직접 들고 타는 한국의 I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터치스크린 장비로 즉시 그 자리에서 조작합니다. 즉, KGB를 탑재할 전투기는 UR-12 폭탄을 기계적으로 탑재할 수만 있다면 별도의 유도폭탄용 장비를 추가로 탑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조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터치스크린 장비가 KGB와 직접 암호화된 무선 신호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최신형 디스플레이 장비가 없는 구형 전투기들도 유용한 GPS 기반 항법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KGB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장비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마냥 전투기의 현재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은 물론 표적의 위치나 예정된 비행 경로, KGB 투하 예정 지점, KGB 투하 시 예상 사거리도 표시되기 때문에 9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동남아 지역과 중동 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한국산 KGB 유도폭탄과 터치스크린의 해외 수출 초대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할 KGB 유도폭탄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극초음속 미사일과 한국산 지상타격용 순항미사일이 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어서 현재 한국은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함께 3대 해구산 전력으로 손꼽히는 공중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ALCM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한국군은 최첨단 전략미사일 무기를 2026년 실전 배치할 차세대 전투기 KF-21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군은 KF-21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은 기존 초음속 미사일이 가진 속력인 마하 3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6에 도달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류되는 기준은 최소한 마하 6 이상의 속도를 내야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죠. 한국군에서 마하 5 속도에 이르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주변국의 활동을 견제하는 차원과 함께 한국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가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최첨단 요격미사일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격 실패 가능성이 있고 미사일의 잔해가 영토에 떨어져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존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 대신 신세대 스텔스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상대 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초고속 요격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가 2026년에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국방과학연구소가 KF-21에 탑재할 독자적인 국산 요격 미사일을 2020년대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순항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순항 미사일은 장거리 전략폭격기 B-50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에 장착된 순항 미사일, 즉 국내 자체 기술로 순항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나중에 개발할 전폭기에 장착할 무기를 한국만의 힘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국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참모회의에서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항공모함 킬러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4로 사거리는 400km를 넘나듭니다. 탄두는 3,000파운드 이상을 장착한다는 계획이며 단 한 발의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군의 항공모함을 바닷속 깊은 곳으로 수장시킬 계획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투기 탑재용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 한국형 타우러스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무기의 속도는 마하1 관통력은 강화 콘크리트 6m를 가볍게 뚫어버리며 사거리는 500km 이상, 탄두 중량이 무려 500kg에 달하는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국의 동해 상공에서 이륙한 KF-21 전투기가 일본의 주요 도시를 순식간에 타격이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러한 타우루스 미사일의 후속작 타우러스-2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독일의 요청과 함께 한국형 타우러스의 공동 개발이 예상됩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도 개발 난이도가 높은 초정밀 공대지 미사일을 독일과 함께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동의하는 순간 한국과 독일이 초정밀 미사일 공동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 호랑이 이처럼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다양한 무장 체계들을 국산화에 착수했으며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을 군사무기 기술력에서 다시는 쳐다볼 수 없게끔 초격차 수준으로 추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과 한민족의 강대한 미래를 위하여 강대국 한국의 계획들의 기초가 주목되는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국 호랑이 구독과 알림 설정